자, 그러면 이제 피드 시스템을 들어갈 텐데, 그 앞서서 그 아마 치수가 중요한 제품은 제품 중심 온도가 추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, 그거 잠깐 설명하지요. 그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품 같으면 여기 PVT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지금 이쪽은 그 이제 그 액체에서 고체, 뭐 정확하게 액체에서 고체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결정이 생기면서 이렇게 지금 최적이 주는 거죠. 근데 중심이 안 굳었다 그랬을 때는 중심이 안 굳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이제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자, 중요한 거는 금형에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는 금형이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는 얘가 수축이 많이 생겨도 금형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께 방향 수축만 주로 생기죠. 이렇게 수축이 생겨도 그 제품 두께 방향만 생길 수 있지, 나머지 부분은 금형이 길이 방향으로는 얘가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으로는 수축이 잘 안 생기는 거죠. 이쪽 방향으로는 수축이 어려운 거고, 지금 이 방향으로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 중심까지 다 굳은 상태에서 추출을 할 경우는 길이 방향은 그 수축이 지금 여기서 수축되는 이 부분이 그 제품 외곽 사이즈에는 영향을 잘 안 끼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치수 정밀도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에서는 제품 중심까지 냉각을 다 시키고 추출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. 그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추가해서 알아두기로 하고, 그 다음에 뭐 피드 시스템 들어가 보죠. 피드 시스템은 요 이제 금형 재료가 선택이 되면 뭐 요걸 다 감추고 뭐 뭘로 해볼까요? 뭐 아무거나 사출 재료가 선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ABS다. ABS를 더블 클릭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, 자, 여기 크로스 WLF 모델 계수가 지금 이쪽에서 그대로 와 있죠. 와 있고, 요때 최대 전단율이라는 게 있죠. 여기서 지금 5만이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, 이 전단율이 5만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단율이 5만 이상 올라가면 지금 용융 수지 온도 230도일 때 시간당 유량을 200cc per sec 초당 200cc로 게이트로 밀어 넣었을 때 그 게이트가 두께 1mm 폭이 10mm면 이 전단율이 얘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, 자, 지금 두께가 1mm면 지금 폭은 고정이 돼 있다고 보고 게이트 두께가 이렇게 지금 변화한다고 본 건데, 1mm면 전단율이 쉐어 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갔죠. 10만도 넘었기 때문에, 자,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게이트가 있는데, 이 게이트에
유속이 빨라져서 쉐어 레이트가 커지면 그 최대 쉐어 레이트보다 올라가 버리면 요 게이트 앞에 요렇게 이제 그 자국이 생기죠. 이거를 이제 좀 용어들을 잘못 써서 이걸 플로우 마크라고 자꾸 그러는데, 플로우 마크는 아니고 수지가 탄 거죠. 타갖고 디그레이드 된 수지가 요 앞에서는 이 금형 표면에 많이 붙은 거고, 이쪽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요 탄 수지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니까 잘 표시가 안 난 거고, 요 게이트 입구 쪽에서는 디그레이드 된 수지가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붙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까만색에서 이렇게 뿌옇게 되죠. 뿌옇게 이제 타갖고 그 제품이 이제 완전히 보기 싫게 되는데, 그래서 이런 그 게이트 디그레이드로 인해서 그 외관 결함이 생기는 거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취약해지죠.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1T로 했을 때는 게이트 폭이 10mm면 시간당 유량을 200cc를 못 쏘는 거죠. 근데 이제 요 시간당 유량은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하느냐? 이 시간당 유량은 이제 정확한 거는 몰드 플로우 해석이나 이 성형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, 라프하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제품 두께에 제품 두께가 예를 들어서 2mm면 사출 시간은 2초 이내로 가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제품 두께가 2mm인데 그 제품 전체에 예를 들어서 그 최적이 예를 들어서 그 400cc다. 400cc다 그러면 요 게이트 하나로 이 성형을 다 시키려면 바로 초당 200cc씩 요 제품에 밀어 넣어야 되겠죠. 그게 이제 시간당 유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라프하게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, 그래서 요 시간당 유량이 그렇게 라프하게 계산이 되면, 요건 이제 라프한 계산이니까 얘를 좀 안전율을 갖고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 5만 이내로 맞추려면 1.6T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, 1.6T로 해주면 여기 이제 보면 1.5, 1.6T 정도면 이제 5만 딱 맞죠. 그러니까 이제 1.6T를 가면 되는데, 만약에 이제 1.6T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게이트 폭을 키워야지요. 게이트 폭을 게이트 두께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대 1.2까지 밖에 못 가고 게이트 폭을 그럼 12mm까지 갈 수 있다. 이렇게 했을 때 1.2T인데 12mm까지 가도 지금 5만이 넘으면,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게이트 수량을 더 둬야 되는 거죠. 게이트 하나 갖고 미는 게 아니라 게이트 수량을 더 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를 어디다가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쏴야지 그 외관으로 결함이 안 나타나고, 이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, 그래서 게이트를 어떤 게이트를 쓸 건지 그거 결정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죠. 사실 이런 거를 제대로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금형 만들어 놓고 사출을
뭐 조건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아무리 바꿔갖고 해도 요 그 게이트 앞에 디그레이드 되는 이런 거를 못 잡죠, 잘. 그래서 뭐 이제 억지로 이제 잡으려 그러면 뭐 좀 어려운 다단 사출을 하거나 뭐 이래서 잡을 수는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다단 사출이나 이런 걸로 좀 잡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. 왜냐하면 이제 뭐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, 그 금형을 만들고 요 피드 시스템, 특히 런너, 게이트 이런 걸 설정을 해줄 때는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출 조건을 그 막 잡아도 제품은 잘 나오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 조건이 너무 이제 어려워 갖고 사출 조건을 굉장히 잡기가 힘들면,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금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출 조건을 막 잡아도 제품은 이상 없이 잘 나오게 그렇게 해주는 게 지금 요 피드 시스템 설계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게이트 디그레이드 되는 문제 때문에 요 직사각형 게이트를 만들었고, 그다음에 원형 게이트도 여기 있죠. 원형 게이트는 이제 게이트가 2파이일 때 지금 이 조건이면 계산해 보면 2파이에서는 얘는 지금 0.2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지금 25만이란 얘기죠. 2만 25만이란 얘기죠. 2.5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그럼 뭐 택도 없이 크니까 뭐 한 4파이 정도는 해야지. 4파이면은 4파이면 5만 이하, 지금 3.5파이 정도 되면 5만 이하 가겠네요. 게이트 직경이 3.5로 해보면 3.5면 이제 한 5만 이하로 이렇게 갈 텐데, 그래서 이게 라프한 계산이면 이제 4파이로 해서 이렇게 5만보다 좀 많이 작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신경들 안 쓰는데, 그 런너는 이제 런너에서 압력 강화가 얼마 될지 계산하는 거죠. 이 뭐 어떻게 좀 잘못 생각들 하는 게, 우선 런너가 이제 하트 런너가 16파이짜리다 그랬을 때 하트 런너 길이가 한 400mm가 되면 압이 얼마가 떨어질까? 그때 유량은 그 초당 200cc다 이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16파이에서 그 초당 200cc씩 400mm를 그 흘려보내려면 압력이 여기서 12.5에서 뭐 여기가 한 13.75 정도 될래나요? 한 14메가파스칼 정도 그 떨어진다는 얘긴데, 14메가파스칼이면은 그 1제곱센티미터에 140kg가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건 무시가 안 되죠. 그 성형부에서 우리가 그 이제 VP에서 속도 압력 전환점에서 성형부에 걸리는 게이트 앞에 바로 압력을 그 결정형 수지 같으면은 30메가파스칼 이하로 잡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지금 여기서 런너에서만 뭐 10몇 메가파스칼씩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. 그래서 또 이제 만약에 런너 직경을 그러면 뭐 22파이짜리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22파이 정도 될 테니까 그때도 한 10메가파스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. 400mm면. 그리고 요 이제
런너 길이에 따라서 얘가 떨어지는 거죠. 얘가 예를 들어서 600이 되면 같은 22 파일에도 여기서 이제 한 훨씬 더 약 뭐 1.5배 정도 되겠네요. 400에서 200 그 600 갔으니까 그 15메가파스칼 거의 육박해서 그 압력 강화가 일어나겠죠. 그 하트런너도 똑같이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하트런너에서도 사실은 런너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고, 런너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이제 그 사출할 때 뭐 한쪽에서 정체가 일어나거나 한쪽에서 이제 너무 빨리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, 그것 때문에라도 요 피드 시스템에서 이런 값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죠. 설계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충분히 얘까지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사출을 하고 조건하고 다 맞춰보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별도로 안 하고, 또는 이제 하트런너 그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, 이제 하트런너에서도 런너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, 예를 들어서 뭐 하트런너를 이렇게 그냥 직선에 만약에 한 점, 두 점, 세 점을 이렇게 쏘면, 그러면 이건 지금 런너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죠. 전혀 안 맞아 갖고 얘 혼자 가다가 게이트 앞에서 서 있는 거죠. 얘네들은 이제 유동 저항이 적기 때문에 쭉 가겠지만은, 지금 하트런너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, 뭐 제품이 여기서 뭐 게이트가 뭐 이렇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, 뭐 이렇게 만약에 하트런너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갔겠죠. 얘네들이 여기까지 갈 동안 벌써 여기 갔을 거고, 여기서 이제 게이트 앞에서 그 게이트에서 압력 강화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정체가 돼 있는 동안 얘네들은 이렇게 쭉 와 있겠죠. 그럼 이쪽 게이트는 사실은 정체가 많이 되니까, 뭐 게이트가 뭐 많이 두꺼우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, 게이트가 뭐 굉장히 작대든지 얇대든지 이러면 요 게이트 앞에 정체가 돼 갖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. 그래서 제품의 게이트 위치에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, 그랬을 때는 뭐 심한 경우에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요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잘못하면 필요할 수 있죠. 그만큼 이제 그 유동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 제품이 있다. 유동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꼭 요 게이트 입구까지 수지들이 전부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, 이렇게 해서라도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안 맞추게 되면 그 나중에 전혀 그 제품이 제대로 그 나오질 않고 산으로 가는 거죠.
그러면 뭐 금형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육성하는데 뭐 한 두세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0번, 20번 뭐 기간도 뭐 몇 달이 아니라 뭐 1년 이상을 끌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지금 요 피드 시스템 얘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얘도 그냥은 잘 알기가 어려울 거고 그 실무하고 연관져서 계속 이제 적용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. 해석할 때도 그냥 하트런다라 그래서 이제 무시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에서 밸런스를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하트런너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매니폴드도 설계를 바꾸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하죠. 뭐 그렇게까지 하는 그 해석 작업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석 엔지니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자, 이 정도 해서 피드 시스템 어널리시스 다이알로그도 마치기로 하죠.